남자와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집에 은택을 초대했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집을 방문하면서 꾸러미 하나쯤은 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은택이 물건을 고르려 했다. 그러자 남자가 선물은 나중에 사가도 된다고 만류했다. 쪼들려 겨우 살아가는 은택의 생활을 남자도 알고 있었다. 남자의 배려가 고마웠다. 무표정한 얼굴로 보이는 그의 부모를 만나 은택이 인사를 했다. 남자는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즈음 은택은 학교에 다닌답시고 말할 수 없이 궁핍해진 현실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니 조금은 위안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막막한 앞날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남자의 상황이 약간은 비슷한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은택이 사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이 끝나면 은택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학기가 끝난지라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저녁 시간을 자취방에서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많아진 시간 속에 은택은 는적 저녁밥을 먹었다. 어느 저녁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집 근처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택은 호젓한 자신에게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 근처까지 찾아와준 남자를 그대로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대충 방을 치우고 남자를 만나러 큰 길로 내려갔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은 거리를 싸다녔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던 두 사람이 좁은 골목길을 올라 자취방에 다다랐다. 동네의 꼭대기로 올라서던 남자는 도시에 이런 한촌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경탄하는 눈빛을 보였다. 부엌이랄 것도 없이 작게 딸린 공간으로 들어서던 남자는 비난한 살림에 더욱 놀라는 듯했다. 방구석에 쌓아둔 무더기의 책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남자가 경탄인지 경멸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빛을 다시금 내보였다. 남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은택이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검정시험 교재들이었다. 책들을 눈여겨보던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을 다녔다는 여자가 전공 서적은 없고 고교 과정의 책들 뿐이라니 의구심이 드는 눈치였다. 뭔가 떠보듯 책에 대해 묻는 남자에게 은택은 굳이 길게 변명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러 책을 챙겨갈 시간이 없었던 은택은 곧장 학교로 직행할 수 있게끔 서적들을 모두 학교의 사물함에 가져다 놓았다. 어차피 집에서는 들춰볼 시간이 없을 책들이었다.
종강을 한 후 시험에 지친 전공서적들은 아무렇게나 엉클어져 사물함에 방치되어 있을 터였다. 남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밤늦게 돌아갔다. 방을 나가려던 남자가 과감하게도 은택을 뒤에서 안았다. 가볍게 안겼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의 손이 은택의 몸을 주물럭거렸다. 은택이 슬며시 몸을 빼냈다. 몸을 사리는 모습이 귀엽다는 듯 남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웃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며 남자가 자취방을 나갔다. 일이 끝나고도 은택은 이곳저곳을 배회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봐야 할까?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 올라있는 시간제 일이라도 알아봐야 될까? 이러저러한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 뿐 쉽사리 의욕이 일지 않았다. 노동에 지친 은택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 뼈 빠지는 노동이 아닌 적절한 근로를 하고 싶었다.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힌 일터에서 한시 앞에 나와 새 일을 찾고 싶었다. 늦은 시각까지 헤매고 돌아다니던 은택이 좁다란 길을 굽이굽이 기어 올라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어둠 속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남자였다. 자취방으로 들어온 남자는 은택에게 진중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당장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결혼식을 미루고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삶을 꾸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남자가 말했다. 결혼에 대한 의사를 묻고 혼인신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니 진지함이 있는 듯 했다. 형편이 닿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어도 된다는 말은 은택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것이었다. 학교에 다닌답시고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은택이 당장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하여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싶었다. 밤이 늦어지자 남자가 자고 가겠다고 했다. 남자의 거침없는 태도에 거절이 쉽지 않았다.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랬던 것인지 은택은 잠시 머무적거리다가 그러라고 했다. 아침이 되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는 남자를 방에 두고 은택은 출근을 했다. 지루하고도 고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은택은 집에 있을 남자를 생각하며 조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남자와 나누었던 말을 곱씹어 본 후 그 정도의 혼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남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의 부모 얼굴도 보았으니 괜찮을 것 같았다.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은택은 의지가지 없는 자신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여겼다. 일을 마치고 들썩거리는 마음으로 비죽배죽한 골목을 단숨에 올라 자취방에 도달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은택은 배수듬이 열려진 방문 앞에 멈추어 섰다.
지그럭거리는 방문은 아기가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방문 틈새로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은택의 물건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지켜보던 은택은 접대에도 이것저것 물으며 의심을 거두지 않던 남자의 언행이 떠올랐다. 그때 남자는 빈궁한 은택의 삶을 목도하고 야릇한 눈빛을 보냈었다. 그랬지만 남자는 그런 처지의 은택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미래를 함께하자고 했다. 은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며칠에 한 번씩 은택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 뒤늦게 순결의식이 생긴 것처럼 은택은 남자를 돌려보냈다. 대신 일을 나가지 않는 휴일에 남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외곽에 있던 산을 구석구석 종주해 보자고 약속했다. 둘은 첫 일정을 잡은 후에 산 입구에서 만났다. 그날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산속의 한갓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바위 능선 초입에 다다라 있었다. 의신연스러운 초겨울의 찬바람에도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바위 능선 아래에 물이 지어 있었다. 한 팀으로 보이는 4명의 사람들이 바위 산을 어떻게 오를지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은택과 남자를 발견했다. 로프를 걸어주는 이가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능선이었으므로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손가락을 세밀하게 바위 틈바귀 안에 비집어 넣고 발 또한 틈새에 디딘 후 최대한 몸을 바위 가까이 밀착해야 되었다.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위험한 능선을 숨죽이며 기어올랐다. 숨을 세게 쉬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 같아 들숨 날숨을 조절해가며 긴장의 연속으로 느릿느릿 바위 위를 포복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남자가 팀원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바위 사이에 정지해 있었다. 밑에서 올라오던 팀원이 자꾸 지체하는 남자를 향해 부드럽게 소리를 지르며 재촉했다. 공포로 얼어붙은 몸을 바위에 붙인 채 남자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푸르스름하던 남자의 낯빛이 하얗게 변해갔다. 급기야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바위 벽을 도로 타고 내려가 남자의 발을 밑에서 받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바위 위에 몸을 정지시킨 채 굳어가고 있었다. 남자를 받쳐주고 있던 팀원이 자신을 믿고 발을 떼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라고 거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시간을 계속 흘려보냈다. 밑에서 받치고 있던 팀원이 하는 수 없이 남자의 몸을 밧줄로 묶어 미라처럼 만든 후 위에 있던 사람에게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위로 끌어올려진 남자는 편편한 장소에 안착이 되었다.
한동안 남자는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질린 낯빛에 원망의 시선을 실어 남자가 은택을 쏘아보았다. 그의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었다. 잠시 후 갈림길이 있는 쪽으로 남자가 사라졌다. 선두에서 로프를 걸어줬던 팀원 중의 연장자가 은택에게 물었다. 저분이 남자친구인가요? 네. 그는 가만히 은택을 응시했다. 그렇군요. 다음에 올 때는 저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저 남자분은 바위산을 타며 스릴을 즐길 유가 아니니 다음에는 데려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런 사람이 끼어 있으면 서로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오늘 올라온 능선은 암벽이 아닙니다. 바위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요령과 용기만 있으면 초보들도 오를 수 있는 능선이지요. 본인도 여기까지 비교적 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완만한 평지가 있어 쉴 수도 있고요. 저 멀리 돌덩어리로 된 큰 봉우리가 보이나요? 저런 곳이 진짜 암벽을 타는 곳이에요. 그가 가리킨 봉우리를 건너다 보았다. 저편 멀리 거대한 바위덩이가 우뚝 박혀 있었다. 그 절벽 사이로 길게 늘어뜨린 자일들이 보였다. 자일 끝에 사람들이 알록달록 매달려 있었다. 함께했던 팀원들은 계속 올라가고 남자를 데리고 갈림길로 내려가라는 충고를 들은 은택은 발길을 돌렸다. 아쉬워하는 은택과 달리 남자는 화가 나 있는 듯했다. 오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 험한 산을 데려왔다고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사나운 표정의 남자는 은택을 쳐다보며 너는 남자를 잡아먹을 여자야 라고 이빨 사이로 말을 뱉었다. 오늘 일을 자기 부모에게 고하겠노라며 은택을 을렀다. 나이를 제법 많이 먹은 남자가 오늘 일을 제 부모에게 이르겠다며 정색을 하자 은택은 그 말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